안녕하세요. 솜쌤의 역사 교실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40번째 시간에서는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즉, 조선이 이제 개항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개항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조약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조약이랑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히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좀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부터 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개항하게 되는데, 개항을 하게 되는 배경, 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을 공부를 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즉 어린 고종을 이제 섭정하면서 이제 등장했던 흥선대원군이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이 이제 성년이 되고 난 후에 정치에서 일선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개화론과 함께 고종이 친히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정한론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정한론에 대한 설명을 좀 아래다가 놔뒀어요. 자, 정한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하급 무사들, 사무라이들 있죠? 사무라이들의 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없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급 무사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을 침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한론, 이들에게 하급 무사들이 싸울 공간을 버려주자라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와 더불어서 운요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여기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포를 가진 함대, 즉 대포를 쏘아가면서 겁을 주는 거죠. 니네 문 안 열어? 문 안 열면 여기 대포 쏠 건데 하면서 이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요 사건으로 도발한다는 거, 도발을 통해서 조약을 맺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는 이야기인데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불평등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역사 탐구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 일본의 의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선은 일관에서는 자주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평등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근대적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자주의 나라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 나라, 특히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청이 간섭을 하게 되면 이 조약이 근대적이고 평화적으로 맺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평화적으로 맺는다고는 하지만 평등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평등하지 않은지 대표적인 게 여기 4관, 7관, 10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조선 정부는 부산 그리고 항구를 개방한대요.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4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개항인데요. 개항. 특히 부산 그리고 원산 그리고 인천을 개항합니다. 이 개항하는 목적은 왜? 즉 조선을 정복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점으로 볼 수 있고요. 원산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양이랑 가깝죠. 강화도 옆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관 같은 경우에도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국 연해를 일본군의 한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해안선을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를 통해서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출입국 심사 같은 거 공항에서 보면은 온몸 그 몸을 이제 스캔하죠. 이 사람이 위험물이 있는지 이런 거, 그 물품 검색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보안 검색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를요, 원래는 이제 본인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설명,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가자마자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수색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개항하고 측량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10관 같은 거 보면은요,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즉 일본국 국민이 죄를 범한 거는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치외법권 또는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영사재판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 보면은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잖아요. 자유로운 상업, 즉 일본 상인의 다르게 얘기하면 약탈적인 무역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 후속 조약으로는 조일 수호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또는 통상장정이라는 후속 조약을 통해서 이러한 약탈적인 무역이 허용되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화폐를, 조일 수호조교 부록에서는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도록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인 상평통보가 유통이 되고 있었죠. 또는 지난 시간에 뵀던 당백전 같은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 자기네 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일무역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양곡, 곡식을 무제한으로 유출이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국가 간에 무역을 할 때 붙는 관세도 없애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살기 어려워지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1880년대로 흘러가면서 이제 서양인이었던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쭉쭉쭉 읽어가다가 요게 이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유포가 되면서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주 내용은 이겁니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자, 즉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 연미를 주장하는 이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알선을 하면서 이제 맺게 됩니다. 즉 청나라 입장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서양 국가 중에 최초의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도 원하는 거를 요구를 하겠죠. 즉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을 하나 넣어갑니다. 거중조정이라는 거는요,
조선이랑 A라고 하고 B라는 국가와 싸울 때 이를 조정을 해주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아챘기 때문에 거중 조정해주세요 라고 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다르게 관세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조약도 불평등했다는 거죠. 치해법권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혜국 대우를 맺게 되는 겁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최고의 혜택이라는 건데요. 그 일본에게 무제한의 양곡을 수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저 위에 조일 무역규칙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맺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미국과 최혜국 대우를 맺었기 때문에 최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또한 조선의 양곡을 무제한으로 유출이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 하나하나 맺기 시작하면서 A한테 주면 B한테 줘야 되고 C한테 줘야 되고 D한테 줘야 되는 A 조약으로 인해서 다 줘야 된다라는 대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조선의 사절인 보빙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진문물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강화도 조약과 조선 책략, 그리고 이로 인한 조미수호통상 조약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개항했고 어떻게 불평등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